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베이스 전자가 2분기 실적을 그럭저럭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를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작년에 매출 1조 원을 못 넘기고 그 9천억대 턱걸이를 하면서 실망 매물을 연초에 좀 쏟아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주가도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는데 역시나 경제 외적인 요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우선 모베이스 전자는 모베이스라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의 자회사로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 키, 시큐리티 시스템 해가지고 자동차 키를 만드는 업체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기아보이즈라고 해서 이 기아 자동차를 훔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이런 게 하나의 밈으로 만들어져서 동영상 유튜브로 많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됐고, 미국 내에서 한 20여 개 그 주에 있는 법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그 현대차와 기아에게 이 자동차 보안을 좀 강화해 달라고 권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는 이 기존에 뭐 옵션으로 하거나 했던 이런 자동차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냥 아예 옵션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장착하는 걸로 해서 이런 이 자동차 도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해줬죠. 그래서 이 바람에 모베이스 전자는 나름대로 그 수혜를 좀 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시어 모터스라고 사우디에서 이제 사우디 국가 이제 투자청이죠. 사우디 투자청에서 투자해서 만든 중국의 폭스콘하고 같이 만든 전기차 브랜드 시어 모터스라고, 여기에 또 에어백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모베이스 전자는 다양한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쪽도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스텔란티스라고 미국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최근 들어서 벤츠 전기차가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배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MS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배터리 과부하나 아니면 이 과충전 이런 걸 통해서 화재 위험성을 미리 경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달도록 포함하도록 이제 강제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BMS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기능들을 예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차의 화재 사건들이 있었고, 전기차 쪽에도.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갤럭시 7, 노트 7의 화재 사건 이후로 BMS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비는 외국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 BMS 시스템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또 그리고 사고나 화재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모베이스 전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의 매출 의존도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둘이 합쳐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다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벌이고 있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쪽에 전동화 전략을 쓰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과 장기, 거의 한 10년에서 짧으면 5년 정도 하는 장기 계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이 모베이스 전자가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는 BDC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나 아시아, 또 유럽, 미주 이런 쪽에 보면 이 대부분 다 현대차나 기아가 진출해 있는 곳에 같이 동반에 진출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자동차,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술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 외형은 거의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에서 211억으로 작년 114억보다 거의 더블이 나는, 그만큼 비용을 잘 통제를 했고, 매출 원가가 낮아지면서 매출 총이익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래서 211억이나 달성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138억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봤을 때 이 기업 가치가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가 최대주고 이쪽이 45.84% 갖고 있고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52.99%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이고 나머지 반은 대주주의 경영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좀 어려운 물량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 모베이스가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모베이스가 모회사고 그 밑에 계열사는 모베이스 전자가 있고 이 모베이스 전자를 통해서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기업 해외 공장 주변에 자신의 공장을 만들고 이 그 해외 현대차와 기아 공장에 대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베이스 전자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잘 움직였던 것들은 이게 이제 이광윤 대표가 이 전형적인 현대맨입니다. 현대차 쪽에서 이제 현대차와 현대파워텍, 현대트랜시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에 넘어와서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광윤 대표에 대한 기대감, 나름대로 현대차와의 끈끈한 관계로 현대차의 그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들을 받아내는 것도 좀 수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큰 편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거래처 다각화 차원에서 그 볼보 트럭의 우선 파트너로 협정이 돼서 그 볼보 트럭에도 관련된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면서 이 볼보 트럭하고도 모베이스 전자가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 다각화, 거래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최대주 손병준 그 모베이스 회장인데 이쪽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보유했던 123만 주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와이프분도 같이 또 주식을 매도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손병준 회장 부부가 모베이스 전자 전환사채 인도했던 분야가 이게 그 차익 실현한 게 좀 큰 부분이 했습니다. 3024원대 매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국세청의 좀 세무당국의 안테나에 걸린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왔고 특별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기 세무조사는 다릅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탈세나 이런 거에 혐의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번에 모베이스 전자뿐만 아니라 모베이스 계열사를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 그룹 차원에 탈탈 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모베이스 전자, 그러니까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일대 그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현대차와 기아에까지도 미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 모베이스 그룹은 그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랑 하기 힘들죠. 왜냐면 이 하청업체가 모회사를 국세청 그 세무조사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베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밝히는 것은 밝혔다고 말하는 것은 특별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탈세나 아니면 오너일가의 CEO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 뜻은 이 특별 세무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세무조사의 결과가 나와봐야만 이 주가의 방향성이 확실해지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도 이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주식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투자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모베이스 전자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러한 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고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좀 발을 빼고 좀 지켜보자 하는 투자들이 더 많아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잘했더라도 이 특별조사 한 건으로 해서 모든 수익을 다 정부가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을 좀 제일 싫어하죠, 투자자들은. 왜냐면 말 그대로 장사는 잘해놓고 세금으로 그 장사 잘한 부분을 뜯겨가면 그럼 노력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모베이스 그 전자도 그렇고 모베이스도 그렇고 모베이스 그룹 전체가 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